안녕하세요. 윈도우폰 망고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주신영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쉐어 CEO이고요.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정보법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를 위한 편리한 공유 서비스와 원격 제어 앱 시리즈를 개발 중이고요. 현재 윈모데브 부시샵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올린 앱으로는 프리젠터와 테크데이즈 코리아라는 앱이 있고요. 프리젠터는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를 원격에서 제어할 수 있는 앱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크데이즈 코리아라는 앱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테크데이즈 온라인 컨퍼런스를 앱으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놨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 발표의 순서는 먼저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의 소개와 그리고 기존 푸시 노티피케이션에서의 데모를 보여드린 후에 윈도우폰 망고에서 새로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란 일반적으로 노티피케이션은 알림 또는 통보를 말하고요. 푸시가 이렇게 밀어 넣다는 표시니까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OS 제공자가 폰에 한정된 리소스와 이동통신망의 과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일반적으로 얘는 단문 메시지, SMS, IM 이런 앱이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생활형 앱 등 그리고 게임 같은 종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OS, 탑 플랫폼에서의 OS들은 간단한 텍스트 정도만 지원했으나 윈도우폰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지원해서 실제 데이터를 전부 보낼 수 있으며 라이브 타일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UX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는 토스트, 타일, 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토스트는 SMS 같은 알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로 이렇게 알림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망고에서 페이지를 런처할 때 파라미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일 노티피케이션은 시작 화면에 고정된 기본 타일을 말하고요. 내용은 카운트, 타이틀, 백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변경할 수 있는 요소고요. 요번에 백 오브 타일이라고 해서 반전 효과로 해서 하나의 똑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반전 효과로 해서 컨텐츠, 타이틀, 백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홈쇼핑 같은 앱에서 깜짝 세일 같은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백 오브 타일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우 노티피케이션은 실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그 로우 데이터, 그런 데이터를 실제로 보내서 그 앱이 런처돼 있을 때 표시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티피케이션입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폰과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MPNS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MPNS는 마이크로소프트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로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폰에는 이렇게 푸시 이네이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발사에서 개발한 앱 부분을 말하고요. 그리고 푸시 클라이언트 서비스는 OS에서 API 형태로 실제로 개발한 앱에서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OS에서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발사들이 개발한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순서는 앱에서 URI를 요청하는 API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푸시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MPNS와 통신을 해서 URI 부분을 푸시 이네이블 어플리케이션 개발한 앱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URI를 받은 푸시 이네이블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URI 전달해서 이 부분은 수동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고요. 전달을 해서
전달된 URI를 통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MPNS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된 데이터가 MPNS로 통해서 실제 개발한 앱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타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에서 C2MS라는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디바이스 메시징 이 서비스를 프로요 2.2부터 지원했고요. 구글 아이드로 인증을 받습니다. 이게 2.2부터 지원을 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했던 기존의 앱들이 많은 착오와 혼란을 겪었고요. 최근에 카카오톡에서도 이런 카카오톡 사건, 통신사와 트래픽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부분이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으로 이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공해주지 않아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언급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예. 안드로이드 노티피케이션 UX를 제공하는 부분은 이렇게 화면을 보시듯이 이렇게 스크롤해서 내리듯이 이렇게 화면을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요번에 아이폰에서도 비슷하게 UX를 구성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의 부분이 실제로 노티피케이션이 보여지는 알림 부분이고요. 예. 윈도우폰, 아까 윈도우폰에서 토스트 노티피케이션과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토스트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SMS를 같은 걸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앱들이 따로 커스터마이징해서 UX를 구성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아이폰 노티피케이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에서는 APNS라고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MPNS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고요. 지금 여기서 APNS, MPNS가 있는데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노티피케이션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따로 없던 부분이라기보단 이메일이나 SMS 같은 알림 서비스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셨듯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와 윈도우폰이 그렇게 구성하는 부분이 아키텍처 부분이 이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트 노티피케이션이라고 원격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부분은 iOS 3.0에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로컬 노티피케이션은 4.0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근에 로컬 부분을 지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UX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폰에서 제공하는 노티피케이션 관련된 UX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폰에서 제공하는 토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알림 메시지가 있고요. 이렇게 뷰 버튼을 눌러서 토스트와 같이 앱을 런처할 수 있는 그런 알림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 아이콘에 있는 카운트, 윈도우폰에서 카운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콘 배지가 아이폰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전체 끄거나 아니면 앱마다 설정을 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설정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폰에서는 타일에 고정을 해서 타일에 이런 데이터를 노티피케이션을 받거나 안 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윈도우폰이 훨씬 직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를 윈도우폰으로 컨버팅하기 위한 그런 가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요 노티피케이션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많이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부분은 지금 보셨다시피 구성 부분과 UX 부분이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SMS와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기존에 서비스되던 부분하고 많이 다르지 않아서요. 용어도 많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보시면 노티피케이션 부분에서 많이 유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윈도우폰에서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타 플랫폼을 살짝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폰에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한 앱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예, 처음으로 비즈라는 트위터 클라이언트 앱입니다. 타일을 통해서 카운트 값으로 그리고 실제 읽지 않은 데이터를 표시를 해주고 토스트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텍스트미라는 카카오톡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앱이 있고요. 텍스트미는 아이폰에도 지금 제공하고 있어서 윈도우폰의 텍스트미와 좀 비교할 수 있는 활용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생활형 앱인데요. 이렇게 날씨 이미지를 타일에다가 실제로 보여주거나 온도값을 타일에 표시해 줄 수 있는 이런 앱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씨 관련된 앱뿐만 아니라 만보계와 같이 생활형 앱을 만보계와 같이 사용자들이 뛰거나 걷거나 할 때 카운트 값을 타일을 통해서 서비스화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nd2WP7인데요. 이거는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OS들이 그 안에서 데이터를 PC와 주고받기가 좀 힘들어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의 앱이고요. 타일과 토스트를 통해서 알림 역할이나 실제 받은 개수 이렇게 이런 부분을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체스바이 포스트는 게임 앱이고요. 지금 체스바이 포스트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에서의 그 농작물을 키우는 앱들이 실제 농작물이 다 컸을 때 타일을 통해서 알림을 하거나 토스트를 통해서 알림을 하는 그런 예로 게임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WP7M 리스트인데요. 요 이름과 똑같은 앱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마켓플레이스가 웹에 오픈되지 않아서 제공하는 앱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이 앱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앱의 개수와 현재 업데이트되고 있는 앱들 그리고 릴리즈가 새로 됐던 앱들을 타일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일반적인 7.0에서 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망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순서는 라이브 타일과 토스트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거고요. 예, 지금 이거 예제는 먼저 보여드릴 예제는 MSDN에서 제공하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한 예제이고요. 샌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을 제가 좀 변경을 해서 세 가지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변경을 좀 해놨습니다. 처음으로 타일 노티피케이션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앱이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채널을 생성해서 채널 이름을 지정한 후에 채널이 존재하는지 찾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생성을 한 후에 오픈을 합니다. 객체를 오픈하게 되고 바인드 투 쉘 타일을 통해서 폰에서 제공하는 푸시 클라이언트 서비스가 npns로 URI를 요청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타일 부분을 로우와 토스트로 바꾸게 되면 다른 앱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API이고요. URI 요청하게 되면 이와 같이 npns로부터 URI가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은 수동으로 지금 제가 입력을 하게 될 거고요. 수동으로 URI 웹 서비스에 입력한 후에 전송하는 부분에다가 입력한 후에 타일의 타이틀과 카운트 값 그리고 이미지를 지정해 주면은 예, 그리고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와 같이 99 그리고 타이틀이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레드로 이렇게 해서 배경을 변경해서 세 가지를 변경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생성을 한 후에 요청을 하면 URI를 받은 부분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고요. URI는 뒤에서 보시는 예제에서 트레이닝킷에서 예제에서 오는 URI를 REST를 통해서 전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앱이 실행되면 이렇게 채널을 생성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바인드 쉘 타일 토스트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변경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URI를 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웹에다 입력한 후에 토스트에서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입력하고 전송하게 되면 토스트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렇게 받아오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메시지를 파싱하거나 실제로 그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런처하는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진 예제이고요. 이렇게 지금 앱이 실행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 이렇게 파싱해서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을 보여드리는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앱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 이렇게 앱이 실행되어 있을 때는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우 노티피케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우 노티피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널을 생성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URI를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URI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값을 이런 식으로 노티피케이션에 전달하게 되면 전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달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프로시저이고요. 이렇게 파싱해서 실제로 데이터 값을, 로우 데이터 값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리드에서 화면을 메시지 박스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예고요. 이 부분은 지금 XML로 보냈기 때문에 그 받은 부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XML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한 트레이닝 킷의 예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날씨 서비스를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트레이닝 킷 예제 이전에 MSDN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보냈던 클라우드 서비스 소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보내는 부분은 이렇게, 소스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토스트, 타일, 로우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웹 리퀘스트를 통해서 생성을 한 후에 XML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은 예제가 간단해서요. XML을 보는 부분을 지금 문자열로 해서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데 보내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간단한 예제를 실제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트레이닝 킷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날씨 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부분이고요.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와 같이 날씨 서비스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npns로 URI를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 채널 오픈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을 오픈한 후에 URI를 받아오는 부분을 이렇게 등록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npns로 받아와서 이 웨더 노티피케이션 서버로 지금 데이터가 전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클라이언트 1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뉴욕으로 선택한 후에 클라우드, 그 다음에 현재 온도가 30도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샌드를 보내게 되면 타일에 이렇게 뉴욕 31도,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확인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우 데이터 이렇게 선택한 값을 로우 데이터로 보내게 되면 앱이 실행되어 있을 때
이렇게 31.1, 그 다음 클라우드 뉴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스트 노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토스트 예제처럼 실제로 받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앱이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앱이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토스트로 웨더 알러트라는 이렇게 알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글로 번역된 트레이닝키 예제가 있고요. 망고도 지금 트레이닝키 예제가 곧 올라옵니다. 그 번역된 문서를 같이 확인하신 후에 확인하시고 같이 참고해서 소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레이닝과 MSDN 예제를 통해서 기존의 7.0에서의 푸시 노티피케이션 샘플 예제를 확인하셨고요. 예, 이제는 윈도우폰 망고에서 향상된 기능, 그러니까 윈도우폰 망고에서 향상된 API와 데모를 추가된 데모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오브 타일을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텐데요. 로컬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오브 타일을 이렇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립 효과로 타일이 기존에 숨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컨텐츠, 타이틀, 백그라운드를 해서 플립 효과로 해서 이미 시간에 앞면과 뒷면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걸 반전되는 효과를 통해서 더 많은 타일의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 로컬의 타일에서도 추가가 됐습니다. 예, 로컬 타일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멀티 타일하고 백오브 타일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MSD에 있는 예제를 사용한 것이고요. 이렇게 타일이 하나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세컨더리 타일을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세컨더리 타일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돌아가서 타이틀, 세컨더리 타일의 타이틀을 세컨드라고 바꾸고 적용한 후에 백그라운드를 블루 바꾸고 카운트 값을 99로 바꾸겠습니다.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블루 그리고 99, 그 다음 세컨드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백오브 타일 보여드릴 텐데요. 백오브 타일도 세컨더리 타일도 똑같이 기존 디폴트와 같이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을 입력하시고 적용한 후에 이번에는 반전돼서 레드가 보여지게끔 백그라운드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플립이 됐을 때 컨텐츠는 이렇게 입력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일이 플립 효과가 잠시 후에 일어나게 되면 예, 이와 같이 컨텐츠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레드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일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샘플 예제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예제 소스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스탠다드 타일 데이터 그리고 쉘 타일 이렇게 해서 타일의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하는 부분 이 부분만 거의 확인하시면 이 두 가지 클래스만 확인하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6가지에 대해서 지금 제어가 가능합니다. 추가까지 해서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세컨더리 타일 데이터라는 게 계속 겹치고 있는데 그 실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고요. 예제는 그래서 실제 확인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로컬 타일 MSDN 예제를 간단히 보셨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에 망고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멀티 타일과 백 오브 타일 그리고 딥 토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 타일과 그 다음에 백 오브 타일은 방금 보셨던 로컬 타일에서 그 예제와 거의 비슷한 거고요. 푸시 노티피케이션 리모트로 사용한다고 해서 API가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 정보와 뉴스 카테고리, 스포츠팀 정보, 트위터 즐겨찾기 이 부분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 오브 타일은 기존에 XML을 보냈던 부분에서 요소가 3가지가 추가가 돼서 방금 보셨던 백그라운드와 플립 효과에서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컨텐츠, 타이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XML에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딥토스트는 토스트가 실행될 때 그 토스트에다가 값을 전달해서 앱이 실행되거나 페이지 부분에서 그 받아와서 앱이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날씨 알림과 속보, 트윗 메시지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데이터를 보내서 토스트 알림 메시지가 할 때 사용자들이 런처했을 때 그 부분이 데이터가 전달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내비게이션 부분을 구현해 놓으셨다면 거의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API 변경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XML에서 토스트 전달할 때 요소가 하나가 추가된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 데모 부분은 지금 트레이닝 킷에 있는 날씨 서비스 부분을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타일하고 백오브 타일, 딥토스트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직접 아까 그 7.0 예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3가지가 있습니다. 토스트, 타일, 로우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된 기능으로는 멀티타일, 그다음 백오브 타일, 그리고 딥토스트 이렇게 해서 원격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하는 부분에서 딥토스트가 추가가 된 부분 외에 3가지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XML을 사용하시게 되면 푸시 노티피케이션도 사용하는 부분이 다를 게 없고요. API가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일 클래스가 추가된 부분은 쉘 타일, 그 다음에 스탠다드 타일 데이터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푸시 노티피케이션의 일반적인 정보와 그리고 망고에서 추가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해드린 부분은 앱 허브를 통해서 앱 개발자들, 마켓플레이스 개발자들이 등록하거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앱 허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되기 전에는 윈도우 폰 7 앱 시리즈라는 요 사이트를 통해서 트레이닝 코스와 트레이닝 킷에 그 번역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폰 개발자 그룹, 제가 활동하고 있는 윈모데브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데이터 정보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10 샘플 예제 링크를 같이 첨부해 드렸고요. 이상으로 망고에서 푸시 노티피케이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한 주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